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메케닉스 10번째 시간으로 밴딩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퓨어 밴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퓨어 밴딩에 더해서 쉬어 폴스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볼 텐데, 요 퓨어 밴딩은 먼저 퓨어 밴딩은 이렇게 양단에 동일한 밴딩 모멘트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양 단면에 쉬어 폴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때 밴딩 모멘트도 축을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에는 이렇게 뉴트럴 서피스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위쪽으로는 컴프레션, 아래쪽으로는 익스텐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Y축으로 Y1만큼 떨어진 이 단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을 포함한 이 위쪽 도형을 따로 떼내서 우리가 힘의 평형을 살펴보면 이제 내부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잘라내게 된 거고, 이제 축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Y1 지점을 이렇게 골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힘은 요 아래쪽 면, 요 아래쪽 면에 뭔지 모르지만 델타 F YX라는 이런 힘이 하나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요 양쪽 단면에도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밴딩 스트레스와 단면적의 곱으로 요 이제 요 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요 X축상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 단면을 A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델타 x 지점, 여기가 x 지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힘을 계산해주고 x 플러스 델타 x 지점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더해주고 델타 f y x는 마이너스니까 빼주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요 힘도 빼주면 이제 합력이 0이 되죠. 네, 그럼 우리는 시그마 x를 밴딩 모멘트 상에서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fx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소거되는 텀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 앞에 텀하고 이 뒤에 텀이랑 소거가 되니까 결국 남는 텀은 이 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최적에 대해서 지금 델타를 다루기 때문에 이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미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의상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위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관계는 밴딩 모멘트를 축방향으로 미분하면 쉬어 폴스를 마이너스 4 달고 나온다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이 식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 플로우라는 개념을 또 써서 이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 요 시어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래쪽 면에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거고, 측면에는 요 힘하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힘들이 이제 합력을 이제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타우 yx, 오른쪽 측면은 타우 xy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분포를 하죠. 그러면 아래쪽 면에서 이러한 시어 플로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YX는 정의상 FYX를 길이 방향으로 미분한 값이 되니까 이제 요 값을 알면 되죠. 그러면 아까 계산을 요 2번 식에 요 텀이 들어있으니까 요 식을 더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요 부분을 그냥 넘어왔는데 다시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V가 되고 뒤에 텀은 요 많이 보던 텀이죠. Q가 돼서 결국 시어 플로우 QYX는 VQ 오버 IGG가 되네요. 여기 4번, 여기 5번. 그러면 우리가 시어 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시어 스트레스도 간단하게 여기 너비가 B라고 하면 이제 B로 나눠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워 XY도 타워 IX랑 같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밴딩 모멘트 뿐만 아니라 시어 플로우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요 시어 플로우 항을 포함한 식으로 요 시어 스트레스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 시어 플로우라는 개념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렉탱귤러 빔에서의 시어 스트레스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형 형상의 빔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이 축 방향으로 이제 밴딩이 이렇게 가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 가운데에는 뉴트럴 서피스가 형성이 되고, 역시나 위쪽은 컴프레션, 아래쪽은 텐션,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여기 좀 지워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요 단면을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가 어떻게 분포하냐기 때문에 이쪽 단면을 좀 잘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지금 작은 직육면체에서는 밴딩에 의해서 요 바깥쪽으로 밴딩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요 위쪽으로는 방금 살펴본 대로 또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게 요 Y1 지점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전체 분포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디멘전은 이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평형식이 있죠. 이 식을 쓸 겁니다. 이 식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제대로 유도를 안 해서 다시 한번 과정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오신 분들이면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쉽게 유도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 면에 시그마 X가 작용을 하면 요 반대쪽 면에는 노멀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요 아래쪽 면에 시그마 Y면 요 위쪽 면은 이렇게 작용이 되죠. 그리고 지축을 무시하고 지금 평면상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타우 XY가 지나가면 이쪽은 시어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이 방향으로
네, 좀 전에 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X방향으로 힘들을 이제 모아보면 이렇게 되고, 쉬어 스트레스도 모아보면 이렇게 돼서 압력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텀들이 이제 지워지고 남는 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돼서 최적 텀들은 이제 사라지고 결국에 남는 텀은 노멀 스트레스의 미분 텀에다가 쉬어 스트레스의 미분 텀이 더해져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두 가지 식이 이제 유도가 돼서 이제 요 식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8번 식을 가지고 항을 넘겨보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시그마 x는 밴딩이 작용했을 때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밴딩 모멘트가 미분이 되니까 요 x에 관계없는 텀들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v가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타우 x 요 식을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요 y의 구간이 요 y1부터 2분의 h까지 구간을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하고 ig는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y를 이렇게 적분을 해주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돼서 요 y는 2분의 h 지점은 요 끝단이잖아요. 요 끝단에서는 지금 이제 아무런 힘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날아가게 되고, 결국은 y는 y1 지점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만 남는데, 네,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요 렉탱귤러 빔에 대해서는 요 뉴트럴 서피스에서의 특정한 y1 지점에서 쉬어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식이 지금 2차 파라볼릭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알고자 했던 게 시어 스트레스의 분포였으니까 요 시어 스트레스의 크기가 이렇게 파라볼릭상으로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양 끝단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0이고 요 뉴트럴 서피스 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이런 포물선 형태로 시어 스트레스가 분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빔에서 또 한번 시어 스트레스의 분포를 한번 구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빔이 있고요. 축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요 뉴트럴 서피스상에 지금 축을 잡았기 때문에 가운데 뉴트럴 서피스가 발생을 하고 위쪽으로는 컴프레션, 아래쪽으로는 텐션이 되겠죠. 이러한 밴딩 모멘트가 작용하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양쪽에 시어 폴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위쪽 측면 단면을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떼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떼어내어 보면 이쪽에는 이 단면에 델타 FGX 이제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양쪽 단면에
요 밴딩 스트레스가 여기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쉬어 플로우하고 쉬어 스트레스를 구할 건데, 지금 요 상황을 한번 보시면 요 앞에 상황하고 이제 비슷하죠. 네, 요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요 부호가 이제 좀 달라져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자르면 요 아래쪽에 있는 면이 마이너스 y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이 노테이션상 마이너스 y 방향이면 마이너스 x로 가는 힘이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힘을 잡게 돼서 x축 상에서 바라보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면을 잘라 놓고 봤더니 양의 지축 방향으로 단면이 드러나게 돼서 양의 x축으로 힘의 방향을 이제 세우면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델타 F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빼고는 이제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유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구해봤더니 시어 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시어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부호만 마이너스 하나 더 달아주면 똑같이 이 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번 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마이너스만 달아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또 7번 식을 들고 와서 아니죠. 요거는 뭐 들고 올 필요도 없이 그냥 QGX를 요 T1, 그러니까 요 두께로 나눠주면 시어 플로우로부터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I빔에서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는 시어 플로우와 시어 스트레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밴딩에 더해서 시어 플로우가 시어 폴스가 더 추가됐을 때 우리가 시어 플로우와 시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뭔가 도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원리는 심플하고 다 단면을 잘라서 지금 힘의 평형을 다룬 것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